나 이거 굉장히 까다로웠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거야. 풀 수 있는 난이도지만 요즘 고3 시험보다 어려웠어. 나는 솔직히 얘기하잖아. 너 이 구평 중에 얘보다 어려운 거 못 본 것 같아. 구평 중에 얘보다 어려운 지문이 있어? 있어? 있었어? 그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고3 구평보다 얘가 더 어려웠다니까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본 거고 왜 그런 거냐? 이 비트 개념 때문에 그래. 비트 개념. 이거 무조건 낼 거야. 근데 여러분 때 이걸 갖다 낼지는 내가 약간 지금 물음표야. 그런데 이걸 왜 내가 예상을 하냐? 우리 사우디 마스크 풀었던 거 기억하죠? 그리고 해밍거리 풀었던 거 기억하죠? 상호 베타 상태 공전도 비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비트 개념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왜? 그거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중2 수학 과정에서 빠졌거든. 그러니까 국어에서 비트 개념 가지고 문제를 안 만들 수가 없고 무조건 다룰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잘 잡으셔야 된다. 제발 이거 저는 그냥 출제 예측이야. 이거 올해 고1들 고3 당연한 거고요. 올해 고3들한테 이거 나오면 이거 변별력 뒤지게 같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마지막 6단락을 정보 처리 잘 하셨었나? 여러분 하셔야 돼. 6단락. 6단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힌트를 내가 지금 다 줬다. 자, 그래서 3분 더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구조도, 그 다음에 제 구조도 정리하시고, 왜 6단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지도 답을 찾아서 대답. 여러분, 이거 고1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고1 학생들 당연히 수업 듣겠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장 강의 학생들은 고3들이야. 왜 그러냐? 이거 무조건 나와요. 우리 고1들은. 고3은 저는 한 30%에서 50% 확률로 추측 예측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자, 원래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준비시킨 게, 패스트트랙 과학기술 지문이잖아. 그럼 패스트트랙 과학기술 지문에서 변별력 갖고 있는 지문들이 있단 말이야. 자, 목차를 볼게. 패스트트랙 지문에서. 자, 흐름을 쭉 보면 이 흐름이 잡히는데 잘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상호 베타 상태 공조원에서 28번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요. 28번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EBS 연계였고 비트 개념으로 이진법 내용을 연계해서 냈단 말이야. 자, 기계원의 이진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적 컴퓨터로 가면 3진법으로 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10진법이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진법 체계를 안 배워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코딩 같은 거는 요즘은 공대 애들은 기본으로 다 배워요. 코딩은. 그리고 인문계들도 70%는 코딩을 배우고 싶어해. 왜? 뭐지? 뭐 넷카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넷플릭스 아니다. 넷마블? 아무튼 네이버 죄송해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넷카쿠 뭐 있어.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개발자 연봉도 꽤 높고 여러분이 개발은 다 그 영어로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만 좀만 되잖아. 개발할 줄 알잖아. 미국 가면 기본적으로 개발자 연봉 2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꿈의 직장이야. 메디컬 가지 못한 학생들 또는 메디컬 외 계열에서. 그럼 봐봐. 이걸 이미 18에 냈잖아. 그럼 출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잘 봐라. 사실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에서도 이걸 엮어서 낼 수 있었는데 이미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자체가 투머치했어요. 그래서 이진법이나 이 체계를 못 낸 것뿐이야. 자, 그럼 얘가 흐름이 쭉 이렇게 한번 끊겼잖아. 끊길 만한 이유가 있었지. 왜? 역사적인 코로나가 있었잖아. 역사적인 코로나. 그럼 봐봐. 코로나의 시작은 뭔 것 같아? 여기. 자, 왜? 여러분 봐. LF의 키트가 뭐야? 코로나 검사 키트야. 예를 들면. 근데 19학년도니까 18년 6월이면 당연히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음모론이죠. 저기 우한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어. 그럼 봐. 얘가 아마 그냥 출제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진화라는 게 뭡니까?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야. 왜? 우리 손주들이 이미 감염이 돼서 내 몸속에 나 일부처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있을 때는 얘가 감염성이 없어. 그런데 다른 이종으로 넘어갔을 때 레트로바이러스가 발현이 되면서 감염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동종 감염은요 이미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종 감염으로 갔을 때 변이나 이런 게 확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쥐 처먹다가 이제 걸린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봐. 당연히 공지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코비드 19에서 여기랑 엮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엮여버리기 시작하죠. 그럼 당연히 공지나 가지고 레트로바이러스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우리 맨날 뭐 했냐? 손 닦았잖아. 아시죠? 그때 진짜 풀티나게 팔렸던 거 맨날 마스크 끼고. 얘잖아. 그리고 PCR 맨날 코에다 찍어가지고 했잖아. PCR 진짜 자주 안 했어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콧구멍에 찔러가지고 원 있으면 목구멍에 찔러가지고 킥킥거리면서 했던 기억이 다 나잖아. 그러니까 이 흐름이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안 나오지. 그럼 뭐로 나갈까? 자,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고요.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처리야.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확률 높게 예측하는 게 뭐냐면 잘 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호 비탁 상태 디지털 부호도 마찬가지지만 IP 조사 서브넷 마스크가 작년 출제되면서 뒤지기 어려웠거든. 그런데 지금 독서 가지고 변별력을 안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될 뿐. 변별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출제되고 이 서브넷 마스크는 진짜 이진법 모르면 다 터지잖아.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러분, 자 22학년도 해밍거리나 그 다음에 이번 고1 교육청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잘 들어. 이제 올해 EBS에 얘가 엮여 있는 건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파이널 과정에서 매주 하나씩 출제 직자를 만들어서 흐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 부지런히 해주실 것은 우리 패스트트랙을 꼭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데스밸리 과정에서는 이 문화프 데스밸리도 나왔지만 출제 엮는 그 느낌을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의 또 흐름이 보이고 있죠. 코딩과 관련해서 이진법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진법에 대한 이해가 기본인 거야. 자, 그럼 이 지문 설명하기 전에 이진법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진법은 말 그대로 숫자 2개로 진법을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봐. 우리는 이진법 이렇게 0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냥 검정색으로 쓸게. 근데 여러분이 녹색으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여기 3단락 구조 다 끝났다.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이 3단락 내용은 아니고 이제 여기 칠판이 너무 좁아져서 진법을 쓸 텐데 잘 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572라는 수가 있다고 해볼게. 얘를 10진법으로 표현하면요. 5 곱하기 10제곱, 7 곱하기 10의 1제곱, 2 곱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봐, 10의 0제곱이니까 1이니까 2죠. 10의 1제곱이니까 70 들어가 있죠. 500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10진법의 진법의 전개식을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럼 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냐면 잘 들어. 우리 지금 이진법수 같은 경우는 숫자 2개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봐라. 0, 1을 표현하면 더 이상 표현을 못하죠. 우리가 0, 1, 3, 4, 5, 6, 7, 8, 9까지 표현하면 9다음을 표현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로 표현하니? 다시 0으로 가고 한 자리 높이잖아. 이진법도 이렇게 높이는 거야. 그리고 다시 1, 1이 되면 더 이상 한 자리 못 높이니까 0이 되면 한 자리 높여주면 0이 되면 한 자리 높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표현 체계를 알아야 돼. 됐니? 자, 그럼 봐. 이것도 이진법이 세 자리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 전개식으로 쓰면 1 곱하기 2의 제곱자리에 1 있고요. 0 곱하기 2의 1제곱자리 얘가 있고요. 0 곱하기 2의 0제곱자리 얘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10진법수로 바꾸게 되면 얘는 똑같이 0이고요. 똑같이 1이고요. 하나 큰 수니까 2고요. 하나 큰 수니까 3이고요. 얘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진법의 전개식만 알면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퀴즈. 왜 255일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고1교육청 지문으로 가볼게요. 봐. 지금 여기 우리 2단락, 3단락을 볼 텐데요. A단락 볼게요. A단락에 보면 알겠지만 왜 0부터 255까지일까? 이 얘기야. 여러분 255는 뭐랑 비슷하죠? 너 2의 거듭제곱 다 외우고 있잖아. 2의 10승 1024, 2의 9승 512, 2의 8승 256. 그거야. 그럼 255는 왜 255일까? 이거야. 잘 들어. 이 컴퓨터 기계어는요. 잘 들어. 0부터 시작이야. 이해됐니? 기계어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255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어로 보면은 우리의 숫자로 보면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두 번째야. 이게 세 번째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256번째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기계어의 255는 우리가 바꿔 썼을 때 256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몇 제곱이니? 2의 8제곱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맞아? 왜 2의 8제곱이야? 8비트라서 2의 8제곱이야. 왜 8비트는 2의 8제곱이 될까? 아까도 얘기한다. 잘 봐. 지금 기본적으로 진법이라는 거는 봐. 제일 작은 숫자 1 넣었죠? 자, 진법은 잘 들어. 이진법은 2개 숫자로만 표현하는 게 이진법이야. 10진법은 10개 숫자로만 표현하는 게 10진법이야. 자, 그럼 이진법에서 0일 표현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자리에는 2의 0제곱자리는 써줄 수가 없어. 어디다 써주는 거야? 한 자리 올려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이게 2의 1제곱자리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1 써줄 수 있죠? 더 이상 못 쓰지? 또 한 자리 올려주니까 어떻게 돼? 100이 돼. 그럼 2의 2제곱자리에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8비트는 뭐냐면 2의 7제곱자리까지 써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2의 7제곱까지 써줬는데 왜 256이 나오냐고. 여러분 수열 다 배웠죠? 자, 봐. 정리하면 이거 결국에는. 제일 높은 자리가 2의 7제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자리가 2의 6제곱이 있고 마지막 자리 2의 1제곱, 2의 0제곱까지야. 그러니까 몇 자리야? 8칸 들어있는 거야. 8칸 들어있다 8비트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봐 여러분. 2의 0제곱부터 2의 7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 나와? 그게 256이잖아. 255냐? 256이냐? 255지. 왜? 이진법수니까. 0부터 시작한. 맞니? 이게 그래서 255가 나온다고. 아, 맞잖아 얘들아. 수열이잖아. 2의 2의 0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자, 총합 얼마야? 1. 공비 얼마야? 2-1분의 2의 항수 몇 개야? 8개. 마이너스 1. 됐어?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 255가 나온다고. 이거 왜 계산시키니? 서브넷 마스크에서 개발을 시키잖아 얘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 못한 사람 손 제발 좀 들어.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읽어보고 풀어보고 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보라고. 봐. 자, 기본적으로 봐. 우리가 좀 더 같이 읽어야 되지만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럼 원본 이미지에는 한 픽셀이 있어. 자, 그림으로 보면 쉬워. 원본 이미지는 뭐냐면 이렇게 귀여운 멍뭉이가 안녕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이게 원본 이미지야. 그럼 이 원본 이미지의 한 픽셀을 얘라고 하는 거야. 한 픽셀을 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픽셀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은 0부터 255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0부터 255까지 뭘 밝혀줘? 검정부터 흰색까지야. 됐어? 그래서 밝기를 밝혀주는 값이 0부터 255. 근데 흑백이니까 아무튼 검정부터 흰색 사이 검정부터 흰색 가장 밝은 게 255, 가장 어두운 게 0인 색깔 값을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256단계가 있는 거죠. 0부터 255까지 256단계의 검정색부터 흰색 단계가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봐. 256단계, 즉 256개의 정보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진법 8자리면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이제법 8자리는 256개의 숫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왜 255냐? 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얘가 꽉 차면 얼마야? 255야. 얘가 다 하나도 없으면 얼마야? 0이야. 여기까지 됐죠? 됐니? 그럼 봐. 0부터 255니까 항수 몇 개야? 256개가 되지. 됐니? 그러니까 뭐야? 픽셀 값은 어쨌든 흰색, 완전 흰색이든지 완전 검정이든지 뭐 회색이든지 밝은 회색이든지 중에 하나 값을 갖게 된다고. 이때 각 픽셀은 8비트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뀌면 얘들아 잘 봐. 여기가 바뀌면 뭐가 바뀐 거야? 2의 7제곱짜리가 바뀌었지. 그럼 얼마 값이 바뀐 거야? 자, 2의 8제곱 256. 2의 7제곱 얼마야? 128? 맞잖아. 128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맞니? 자, 그런데 봐. 여기 끝값이 바뀌면 얼마밖에 안 바뀌어? 2의 0제곱짜리 하나가 바뀌었잖아. 1이 바뀐 거야. 이해됐니? 즉 상위 비트로 갈수록 훨씬 변화값이 큰 거죠. 보여? 그러니까 비트 개념을 모르면 이 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이게 고1 교육청이라니까요 여러분.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고3은요. 내가 사실은 왜 자꾸 쉽게 낸다는데 겁주냐고 어제도 혼났어. 아니 이렇게 나오니까. 고1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알겠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건. 뭐 우리가 뭐 예상했나요? 정권이 바뀌는 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는 거 예상했어요? 몰라 아무도 그거는. 갑자기 또 바뀌어서 뭐 어렵게 될지 쉽게 될지 모르겠어 난 그건. 뭐 갑자기 북에서 뭐 핵을 터뜨릴지 모르겠다고. 수능 없어지고 다 군대 가야 되는 건지도 난 모르겠다고. 모르겠으니까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가능성을 대비할 건데 최소한 기출연계 EBS 연계가 될 수 있는 고1 교육청 이렇게 출제됐으니 봐야 된다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색깔 값이 128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훨씬 눈에 잘 보이겠지. 이해됐니? 반면에 자 1로 갔다는 건요 값이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식하기 어렵겠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용을 채로 못 푼다니까. 어떻게 풀까 이걸. 진법을 알고 있어야 이 값에 대한 계산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됐어? 야 그럼 봐봐. 자 워터마크가 어떤 거냐면 이거 내가 또 안 보여가지고 워터마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 뒤쪽에 보면 문서가 있을 텐데 문서에 워터마크 그냥 검색해본 거야. 문서에 워터마크에 박는 거야. 이렇게 보이니? 그럼 봐봐. 우리가 내가 찍은 사진 같은데 워터마크 이렇게 박아놓으면 배인호 박혀. 배인호가 찍은 사진이구나. 배인호라는 사진작가 찍은 사진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사진 예술하는 사람인데 거기다 워터마크를 배인호를 아예 그냥 예를 좀 봐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원본 이미지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럼 워터마크는 어떻게? 원본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게 변화를 최소화시키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가 워터마크 정보를 집어넣을래? 1번, 2번. 뇌가 있는지 보자. 뇌세포 살아있는지 확인하자. 잠시 뇌세포 수면했어요. 자 깨워보세요. 뇌세포 좀. 자 워터마크를 박을 건데 원본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주고 싶으면 128을 박으실래요? 2를 박으실래요? 1을 박아야지. 그래야 126개 차이 중에 하나 차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애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니야. 그런데 255 중에 여러분 128을 박아버린다는 거는 거의 한 이쯤 박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변화가 크잖아. 어떻게 박아? 거의 한 이 정도. 이해돼? 워터마크 차이 나야? 박아도 이렇게 박아야지. 보일 듯 말 듯. 봐 보일 듯 말 듯. 알겠어? 그 얘기야. 그럼 봐. 어디에 박아줘야 돼? 가장 작은 값에 박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박아줘야 돼? 마지막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뭐라고? LSB 위치로 해준다야.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다 박아놨어요. 봐. 어디에 박아주겠대? 원본 이미지 픽셀의 제일 마지막 자리에 워터마크 이미지 박겠대. 이해됐어? 이해하셨어요? 요거야. 고1 교육청이야. 여러분 동생 쭝딩 재민이가 내년에 붙는 시험이야. 뒤져요 그냥.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정리를 쫙 한번 해드린 거야. 하나 더. 지금 주제는 두 가지 방식이잖아요. 뭐와 뭐. 공간 영역 활용과 주파수 활용이잖아. 그럼 당연히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 묻겠는데 원리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 하길 좋아하냐 평가원은? 비교하기 좋아해. 니네처럼. 비교하길 좋아한다고. 당연히 6단락 정보 가치가 제일 높겠죠. 왜? 두 방법을 비교 대조해놨으니까. 봐. 이 방법이 뭔데? 4단락 5단락 주제인 DCT 주파수 활용 방법이잖아. 왜곡이 적어 시각적 원본임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LSB 취한 방법에 비해. 보이니? 결정적인 이런 비교 대조 포인트들. 그래서 6단락을 심혈을 기울여 박으라 한 거예요. 왜? 답이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고 정보량 터질수록 구조를 빡세게 잡았을수록 이득을 많이 본 게 과학기술 패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라고. 그럼 이 질문은 왜 터졌을 거냐? 일단은 여러분이 문항 설계를 너무 무시하면서 갔어. 봐봐. A다 괄호가 났잖아요. 그럼 실전에서 여러분이 지문 털다가 힘들었으면 문제에서 조직을 해봐도 되지. 그러는 동안 지문에서는 주제 구조 정도만 핵심 정보만 잡아줘도 되고 또
당연히 처리하고 났으면은 마지막 단락에 비교 대조 포인트가 있으니까 얘는 정보가 좁아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지문을 한 호흡으로 풀 때는 호흡이 딸리더라도 문제에 돌아와서는 한 단락 마지막 단락 조져서 한 문제 풀 수 있는 그 느낌을 잡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흐름을 잡고 갈게. 1단락에서는 딱 워딩 하나요. 디지털 워터마크 왜 쓰냐? 왜 쓴대? 그렇지. 내 사진인데 저 새끼가 사기칠까봐. 즉 저작권 근거 때문에. 두 번째는 막 만대로 변형해서 아저씨가 만든 거 아닌데? 야, 너 이 새끼 봐. 변형했지? 그런 거 증거 잡으려고. 자, 그럼 첫 번째는 공간연역 활용이라는 LSB라는 방식이 있는데 LSB 방식 아까 설명 끝났어. 원본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박을 텐데 어떻게 바뀌었다? 가장 작은 값으로 흔적에 거의 차이 없도록 흔적이 남지 않도록 박아주겠다. 그걸 어떻게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가지고 설명해 준 거야. 원본 이미지 픽셀 하나에는 8비트의 색상 레벨이 들어가 있어. 256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릿수 하나를 건드려줘서 워터마크를 박으니 사람들 눈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차이를 없애는 또 두 번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잘 봐. 지금 원본 이미지 픽셀이 N개야. 됐어? 그 픽셀에 8자리의 2비트 자릿수가 있는데, 다시 8비트 자릿수가 있는데 8비트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건드리겠대. 됐니? 가장 작은 값을 어떻게 건드릴 거야? 워터마크 이미지 픽셀의 M개를 건드리겠대. 자,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돼. 지문 글로 보면. 그래서 그림으로 봐야 돼. 자, 봐. 지금 워터마크 이미지는 663픽셀 있죠. 그럼 봐. 여기는 빨간색은 63픽셀 중에 첫 번째 있는 픽셀이야. 1,1픽셀이야. 오케이? 그럼 1,1픽셀도 8비트 있는 거예요. 그럼 8비트를 어디다 박아주고 있어? 원본 이미지 1,1 픽셀의 마지막 자리에다 박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계산해봐, 얘들아. 워터마크 이미지 63픽셀이면 픽셀 하나당 얼마만큼이 있어요? 2의 8비트만큼의 자릿수가 필요해. 이해됐어? 8자리가 필요하다고요. 됐니? 얘는 이만큼의 칸이 필요한데 그러면 원본 이미지 한 픽셀당 하나만 들어가잖아. 원본 이미지 한 픽셀당 하나만 들어가잖아. 두 번째 픽셀에 2번 들어가잖아. 이해됐어? 다시 이렇게 해서 헷갈리겠다. 원본 이미지 첫 번째 픽셀 A, 두 번째 픽셀 B로 들어가잖아. 이해됐어? 그럼 최소한 원본 이미지가 몇 픽셀이 있어야 다 담겠어? 당연하죠. 얘보다는 커야지. 이해됐니? 그럼 얘는 당연히 워터마크 이미지 중에 한 3개 넣으면 못 넣겠네. 63픽셀이니까. 이해됐냐? 왜? 180픽셀 정도면. 됐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얘는 삽입할 수 없다. 맞죠? 맞잖아. 요거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되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림 얘랑 연결지어 가야 되는 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본 이미지를 DCT 전환해서 역변하는 이 과정도 있는 거. 이것도 좀 이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문은요. 구조를 뒤지게 빡세게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잡는 건 한계가 있어. 문제에 대한 이해도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아주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단락은 정말 성심성의껏 표그리셔야 돼.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그래, 주제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형광펜. 디지털 워터마크 형광펜. 자, 왜 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한대. 왜? 즉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는 핵심이 뭐야? 디지털 워터마킹을 왜 쓰느냐는 초등학교 잼민이도 1달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빼고 읽어도 나와.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원리인데요. 공간 영역 활용 방식과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 그래서 샵1, 샵2인데 여러분 방식 원리는 무조건 출제라 그랬다. 그래서 보나마나 얘 가지고 한 문항, 얘 가지고 두 문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하는, 대조하는 세 번째 문항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LSB 방식이라는 게 첫 번째 공간 영역 활용 방식인데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원리 살펴볼 건데요. 한 픽셀 색상은 0부터 250 아까 설명 끝났고 0은 검은색, 250은 흰색이고 그 사이 값들은 당연히 차등이 있겠죠. 이진법 계산식 가지고 계산하시면 00000부터 111까지 0부터 1, 2, 3, 4 쭉 해서 255까지 올라갈 것이고 0부터 1항 셌으니까 256항 되겠죠. 그 중에 하나 값으로 회색이면 중간값, 조금 짙은 회색이면 중간부터 조금 큰 값 이렇게 갔겠죠. 자, 그럼 얘를 자 봐. 당연히요. 저쪽이 2의 7제곱짜리고 이쪽이 2의 1제곱짜리야. 이건 알지 이제. 이게 0제곱짜리야. 그러니까 이게 0제곱짜리를 바꾸는 게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 0제곱짜리에 써주는 게 좋겠죠. 됐죠? 그리고 이거 그림으로 설명 끝났고. 자,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값을 최소화하면서도 흔적을 안 남겨야 되니까 하나에 한 칸이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니?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한 방에 이해했잖아 지금 우리가. 알겠어? 이거 없으면 이해 못한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이거 원본 사진이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워터마크를 이미지를 박을 건데 이 워터마크에 들어가 있는 거는 8개 자릿수가 필요해. 데이터가. 그러면 한 자릿수는 어디서 박는다? 픽셀 하나당 한 자리만 박는다. 픽셀 하나당 한 자리만 박는다요. 됐니? 그럼 결국에는 내가 지금 집어넣을 픽셀은 63 픽셀의 8자리 데이터가 필요하니 이게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63 곱하기 8만큼의 픽셀이 필요하지만 180 픽셀밖에 없으면 당연히 일부는 못 넣겠죠.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을 못 넣겠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됐어? 당연히 삽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처리가 바로 되실 거라고요. 됐니? 오케이, 깔끔하고요. 자, 3단락 가보겠습니다. 이때 원본 이미지 각 픽셀이 8개 비트 중 LSB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이미지 한 픽셀 삽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원본 이미지 8픽셀이 필요해. 즉 워터마크 이미지 한 픽셀당 몇 개 필요하다? 원본 이미지 픽셀 8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8M으로 아까 선생님 고쳐주세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 픽셀 수보다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 수가 적다면 일부는 삽입할 수 없게 되니까 나도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 머리를 아주 쥐어 싸맸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간단하게 이 얘기겠지 결국에는. 즉 워터마크 이미지 픽셀 n개만큼 여기 원본 이미지 픽셀 n개만큼 뭘 박을 수가 있어요? 워터마크 이미지 픽셀 M개인데 M개 하나당 데이터 8개 들어갈 자리 필요하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다. 자, 그래서 하나당 8개 필요하고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 내가 저기다 써놨죠. 몇 개라고? M개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8M과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 픽셀 수가 8N개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비트 하나, 비트는 자릿수잖아. 데이터가 들어간 자릿수. 그러니까 몇 자릿수야 지금? 비트 수는 8자릿수야. 8개 들어가 있죠. 8칸 들어가 있죠. 됐어? 그러니까 전체 자릿수는 뭐야? 63픽셀에 8자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63 곱하기 8이겠지. 여기 나와 있는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는 얼마 되겠어? 그래. 8 곱하기 m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숫자를 써주면 개간단한데 한글로 풀어버리니 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숫자 하나도 쓰지 말고 야 영어도 쓰지 마. 한글로 설명해봐. 되니 그게? 골 때려요. 되니? 오케이. 그러면 자 미분을 수학 공식 하나, 수식 하나 쓰지 말고 한글로만 설명해봐.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려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림으로 이해해서 숫자만 써주면 이건 초등학생도 풀죠. 이해됐니? 이렇게 가셔야 됐다. 보이셨어야 돼요. 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그건 당연한 거지. 왜? 봐봐. 어쨌든 워터마크를 최대한 작은 값인 마지막 자리 1만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변화는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넣을 픽셀이 뭐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작은 변화조차 적을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뭐라고? 그래. 전체 이미지 중에 워터마크 데이터가 적게 들어갈수록이라는 단어인 거죠. 얘가 적게 들어갈수록 당연히 시각적 변화도 적게 나타나겠죠. 그걸 저는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니? 즉 원본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조금 들어가면 큰 차이가 안 보일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 워터마크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박아볼게. 변형이 뒤지게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봐. 밝기 값을 255가 아니라 최대한 줄여볼게. 최대한 낮춰볼게. 보이시죠? 그래도 뭔가 전반적으로 갑자기 푸른빛이 돌았지. 근데 봐.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거의 안 보이죠? 그 얘기야. 보이니? 보일 거야. 약간 보일 거야. 뭔가 쓰는 게 보이진 않아? 보이죠? 이런 거.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느낌 왔죠? 됐어? 끝. 자,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뭐 안 좋은데 쓰겠어? 원본 이미지 각 픽셀에 LS만 변경하기 때문에 그 어렵다. 장점이 어쨌든 좋대. 알았어. 장점 자꾸 얘기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나 마이너스 1 알았어. 끝. 됐죠? 왜? 픽셀 값 다 건드려봐. 그리고 마지막 자리만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변조도 쉬울 수도 있겠죠. 규칙이 있으니까. 자, 4단락 가볼게. 주파수 요록사라는 방식으로 뭐가 있대? DCT가 있대. DCT는 뭔데요? 공간값에서 주파수 값.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공간값을 설명을 안 했고 주파수 값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희 뭐지? 그 게임 같은 거 특히 뭐 오버워치 같은 FPS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주파수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지 않냐? 롤도 중요하잖아. 왜냐면 반응 속도 이런 거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런 걸 잘 모르겠어 나는. 일단 넘어가 볼게. 그럼 봐. 1. 이미지에 2. 얘를 적용하면 3. 주변 픽셀의 색상 밝기값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 값으로 크면 큰 주파수 값 나타난다. 근데 벌써 여러분 정보량이 빵 터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랬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제발 구조 잡는 연습 좀 하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마시고 더 잘해보세요. 그럼 봐. 밝기 색상값 데이터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주파수에 준대. 됐어? 그리고 작은 주파수일수록 어디에 위치한대? 우상단에 준대. 반대로 값이 크면 클수록 큰 주파수에 줘서 최하단, 그러니까 좌하단으로 간대. 됐니? 다시 정리하면. 자, 차이가 적었어. 낮은 주파수. 차이가 컸어. 높은 주파수. 자, 그래서 어떻게? 1. 이미지를 나눈 다음에 2. DCT 변화를 하면 3. 주파수값 분포가 나타나는데 주파수법 분포표에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거꾸로 썼네. 좌측 상단 낮은 주파수, 우측 사단 높은 주파수. 어이씨, 잠깐만. 좌상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다시. 좌상단 낮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좌상단. 우하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 잠깐, 높은 주파수. 맞죠? 우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됐죠? 여기까지 고쳐주시고. 이미지 색상이나 밝기 값에 따라서도 바뀔 수밖에 없대. 야, 그러면 질문. 여기는 이미지 색상이 밝기는 당연히 뭘 얘기할까? 원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자꾸 내용일치로 건져오는 이거 이해가 안 돼서인데 당연히 원본 색상이나 밝기 값 달라지면 주파수 달라지겠지. 그럼 다시 봐. 이때 워터마크는 이미지에 봐봐. 우리 지금 이미지는 두 개인 거야.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워터마크 이미지가 있는 거죠.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값을 주파수 형태로 삽입한 후 역변환 변화를 하면 고르게 분산이 된다. 1, 2, 3, 4단계야. 1번. 워터마크 이미지 색상값을 이 주파수 변화를 해서 역변환하면 고르게 분산이 된대. 그러니까 원리가요. 지금 벌써 여기 하나, 둘, 5단락이다. 원리 계속 나와. 자, 5단락 간다. 뭐라고? 인간의 시각은 주파수가 낮아 민감해. 주파수가 높아 둔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높은 주파수에 삽입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겠죠. 장점이죠. 그러면. 됐어? 자, 그러니까 뭐라고? 낮은 주파수록 지각을 잘하고 높은 주파수록 지각을 못하면 어디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인식을 못하겠어? 주파수 높은 데다가 넣어야 주파수 다시. 낮은 주파수 민감. 낮은 주파수 민감. 거꾸로 썼네 또. 낮은 주파수 민감. 높은 주파수 덜 민감.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 주파수 높은 쪽에다가 워터마크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JPG 같은 방식은 어떻게 돼? 높은 주파수를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경계면에다 배치해야 된대.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자, 마지막 이제 6단락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지 왜곡이 적어. 장점 1이죠. 시각적으로 원본 이미지 타입 표현하기 어렵고 좋다는 얘기죠. 또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변형 과정을 거치더라도 LSB 방식에 비해서 훨씬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럼 비교될 포인트니까 당연히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여기다 써야지. LSB 방식과 여기는 DCT 방식. 자, 저기 나와 있다시피 정리하면 뭐라고? 제거가 쉽고 얘는 제거가 어려움. 나머지 내용을 좀 더 보시죠. 또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 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 픽셀 수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LSD 취한 방식보다 상대로 적다. 즉 삽입한다는 건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워터마크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얘는 더 많이 들어가고 얘는 더 적게 들어가나 봐요. 많이 들어갈수록 변조가 또 어려운 것도 있겠잖아.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픽셀 수가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양도 아마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그럼 보나마나 비교 재료 포인트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꼭 정리해 주시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되게 좋은 지문이었어요. 고1 지문이 이 정도 난이도야, 요즘은. 그 점 좀 여러분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어쨌든 대비해서 특히 수능형 대비 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나 출제될 만한 소재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이도도 좋아. 출제 가능성도 있어. 안 볼 이유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고1 교육청 다음 주까지 한번 연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서가 고3보다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박혀버리고 출제진이 겹치기 때문에 이걸 원래 고1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1들이 고3 됐을 때 내지만 올해 고3들한테도 얘를 안 낸다는 보장은 없어. 실제로 고1 교육청이나 고2 교육청에 당해년도 나온 걸 가지고 EBS 엮였을 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오늘 정리해 주세요. 오늘 말고 할 시간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주제 구조 잡아서 볼 텐데 1단락은 1번 선지 주제로 세팅됐죠. 역시 1단락 도입부 주제죠. 어머나 정답은 3번이죠. 마지막 6단락에서 뭐로 끝났어? 전망이 아니라 비교 대조로 끝났잖아. 아니, 주제 구조 잡으니까 그냥 허탈할 정도로 쉽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6단락이 비교 대조 포인트였지.
내가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봐. 이게 지금 이 한 문제로 좀 이따 안 끝난다니까. 비교대조 포인트 잡을 건데 비교대조 포인트를 잡으면 전망이 아니라 비교대조지라고 6단락 마지막 단락 결론 단락 단계성에 의해서 전망과 의의가 아니라 비교대조구나 끝.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또 문제들에서도 이 힌트가 보인다니까. 잘 봐. 뭐 하고 있냐? 그래 얘들아 봐. 지금 34분 문제 3번 선지 비교대조 해서 비교대조해요. 그래 그럼 비교대조 해봐. 보여? 보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정보가치 높았던 거예요. DCT 방식과 뭐 LSB 방식, LS기를 얹었을 때 헷갈리니까. 이 두 방식을 비교대조하는 게 글의 주제인 거죠 사실은. 왜? 원래는 두 개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대조가 글의 주제인 거고. 따라서 정답이 34의 3번 선지. 동시에 35번으로 이어지는 이 문항성리를 왜 안 하냐고요 평가원에서. 이게 제일 정보가치 높은 건데. 그러니까 제발 좀 구조 뒤지게 펄라니까. 그게 미숙하니까 안 보이고 미숙하니까 안 돼서 손해를 잡고 보시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어? 자, LSB 취한 방식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오토마크가 제거되지 않는다. 어? 제거 쉽다고 아까 나왔잖아. 보여? 제거 쉽다며. 끝났네. 알겠어? 니네가 이해 못하고 내용일치로 갔어봐. 주제구조 못 잡고 내용일치로 갔어봐. 진짜 헷갈리니까 뒤지게 바뀌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새삼 느끼는 거야. 뭐냐면,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메라 보고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수업하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여러분한테 내가 어그로 끌리고 여러분한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더라고.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잘 들어. 국어는요 멘탈 게임이야. 내가 이제 확실히 느꼈어. 물론 수학도 멘탈 게임이긴 해요. 근데 수학은 우리가 평소에 했던 사고의 흐름 자체가 산만하지 않아. 풀이과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명확해요. 근데 국어는요 정보량 자체가 산만하잖아. 그러니까 멘탈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국어는 잘 치지 못하고. 나는 그랬어. 나는 항상 마음이 편한 애는 국어 시험 잘 쳤고요. 불안한 애는 국어 시험 족쳤어. 자 어제도 이제 강사 면접 보러 가서 시험 족쳤어요. 너무 긴장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여러분한테 더 철저하게 실전 연습하셔라. 더 철저하게 주제 구조 잡으셔라. 를 말씀드리고 싶어. 자다가 깨도 그렇게 되게. 선생님 안 되면서 왜 그러세요? 얘들아. 자 변명이 하나 잘 들어. 나는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수능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또는 수능 시험을 치면서 보면서 최소 15년 이상을 여러 번 했던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고치기 쉽겠냐? 니네가 고치기 쉽겠냐? 압도적으로 니들이 훨씬 고치기 쉬워 얘들아.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학생은 저보다 구조를 잘 그려와서 저를 도와주는 학생도 있어. 니네가 하셔야 돼. 자 36번 가봅니다. 됐죠? 여기까지? 설명 다 아까 했다잉? 자 1번 선지 봐 그러면. 자 그럼 봐. A의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수는 180이다. 자 나는 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를 삽입한대? 뭐를? 그래 출제 의도를 봐라. 다음 LS 취합 방식을 통해 흑백 이미지를 또 다른 흑백 이미지를 워터마크로 삽입한대. 뭘 삽입해? 워터마크를 삽입해. 이해됐어? 그러면 A에 삽입할 건 뭐겠니? 워터마크를 삽입해야죠. 그래 맥락상 못 풀겠어요. 찡찡대지 말고. 이해됐니? 그러면 자 원본 이미지 180 픽셀만큼의 데이터 맞죠? 그러면 180자리의 데이터 자리는 비트수 180개. 1번 괜찮네요 그러면. 맞죠? 2번도 봐. 자 A의 비트 수는 180개밖에 안 되는데 B는 지금 이미 63 곱하기 8이 필요하잖아. 당연히 맞는 거고요. 야 정말 친절하죠? 1, 2번 선지가 이어지죠. 189 했으니까 계산기 두들기면 63 곱하기 8보다 180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니 삽입할 수 없다. 선지가 독립적이지가 않고 죄다 연결고리를 잡고 있다는 것 좀 잡으시라고. 3번 선지 볼게요.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더 못 집어넣지. 맞죠? B의 픽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에 담길 정보가 많아지니 변화는 늘어나야 되구나. 3번 끝이야.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고 자꾸 내용 일치로 가면 갈수록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니? 나도 어제 씨발 내용 일치를 존나 받았어요. 왠 줄 알아? 멘탈 터지면 안 보여. 구조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씨발 이러면서 존나 풀었어 문제를. 왜겠어? 나는 요즘 실전 연습을 안 하잖아요. 해야 되냐 내가? 나 감독이야. 나 선수 아니잖아. 내가 9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 우리 저기 누구였지? 벤투. 우리 벤투 형님이 2002년에 현역이셨어요. 니네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현역하고 붙었다고. 근데 우리 벤투 형님이 지금 90분 동안 우리나라 손흥민 이런 애들하고 뛰라 그러면 뛰겠습니까? 뛸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실전 연습을 한 10번 20번 정도 했으면은 퍼포먼스 내죠. 그 얘기야 얘들아.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경기 뛰셔야 되는 분들이야. 그러면요 완전히 실전 나가가지고 뒤지게 깨지면서 여러분 한계도 느끼고 체력도 기르고 기술도 쌓고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전 연습에서 얘를 써먹을 수 있게 평소에 연습도 잘 해놓으시고 근본 실력도 제발 잡아가시라고. 자 DCT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 LSB를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DCT를 보자. 원본 이미지를 갖고 DCT 변환하면 주파수 분포가 된대. 여기다가 쓰자. 자 봐.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주파수 낮아. 맞죠? 좌측 상단 가죠? 주파수 값은 작죠? 주파수 값은 크죠? 주파수 값은 중간이죠. 두 번째, 밝기 색상 값 데이터 차이는 작죠? 데이터 차이는 크죠? 데이터 차이는 중간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저 따라오시면 1번. 오토마크 이미지의 색상 값을 주파수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림까지 왔고 이제 이걸 역변환해서 고름 분산이 된대. 근데 질문. 역변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난 모르겠고 왜? 지문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 최소한 고른 분포다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봐봐 얘들아. 제가 이 교재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여기다 오토마크를 박을 거야. 알겠어요? 오토마크를 박을 건데 여러분 봐. 만약에 내 오토마크를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더 이상해 보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또는 봐봐. 자, 농도를 생각해 볼게. 자, 내가 오토마크를 박을 건데 예를 들면 50% 농도니까 50% 농도로 점 하나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10% 농도로 바꿔. 그래서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분산시킨다고 생각해 볼게. 뭐가 눈에 확 띌까? 점일까 선일까? 흐린 애들이 눈에 좀 덜 띌 수밖에 없어. 점이 더 눈에 띄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눈에 확 띄지 이러면. 이런 느낌인 것 같다. 오토마크도. 됐어? 즉 그래서 얘는 지금 장점이 뭐야? 역변환했을 때 분포가 분산되면서 우리가 시각적 변화를 못 느낀다. 덜 느낀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봐. 1번 선치. 봐. 얘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들아. 무조건 물어보잖아요. 맞죠? 자, 봐. 가는 나보다 차이가 더 작죠? 그러니까 주파수 값 작은 애 위치시켜줬죠? 봐. 원리 구조 잡으니까 깔끔하게 답 나오잖아. 원리 구조 잡으니까 깔끔하게 답 나오잖아. 됐니? 주파수 값은 누가 제일 작아? 가가 제일 작아. 왜? 밝기차가 작으니까. 2번 선치.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다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환 후 시각적 변화가 자 너무나 봐. 지금 내가 이게 좀 헷갈렸어요. 왜 그럴까? 자, 봐. 지금 역변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 정보가 불충분해서. 근데 확실한 건 이거죠. 역변환 후에 분포가 골라진다는 건 알아. 그런데 자, 봐. 지금 가는 주파수가 낮은 쪽이죠. 지금 다는 주파수가 큰 쪽이죠. 그러면 역변환했을 때 주파수가 뒤집어지는 건지 맞죠? 유지되는 건지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는데 왜 판단을 하니? 이해됐어? 자, 봐봐. 역변환 어떻게 시키는지 원리 나온 정보 있으면 찾아봐요 지금. 좀 이따 시간 들 테니까 5분 드릴 테니까 찾아봐. 자, 일단 3번 선지 가볼게. 나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더 쉽게 제거되겠군. 자, 봐. JPEG는 JPG가 JPEG인데 자, 봐. 얘를 변환하면 주파수 높은 부분이 소실돼 버리잖아. 이해됐니? 핵심 원리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소실도 커진다는 거야. 그럼 봐. 어디가 주파수가 높니? 여기잖아요. 맞니? 즉 다에서 더 많이 소구되는 거죠. 근데 나가 더 많이 소구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고. 됐어요? 3번 선치. 다에 삽입된 오토마크가 가에 삽입된 오토마크보다 역변환 후 더 고르게 분산되겠군. 아, 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봐봐. 어쨌든 봐. 역변환 시키면 고름 분산을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더 고르고 덜 고른지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넘어가 볼게. 자, 5번 선치 봐. 가나다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이라고? 또 이거 1차니까 터지지 얘들아.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봐. 원본 이미지를 변환했지. 그럼 뭐에 영향을 받겠어? 원본 이미지에 영향을 받겠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원본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야죠. 어떻게 항상 일조래. 원본 이미지에 상관을 받겠지.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변환했으니까. 지문에도 있잖아. 뭘 가지고 변환을 했어? 뭘 가지고 변환을 했어? 뭘 가지고? 색상 밝기값을 변환했어. 주파수로. 어떤 색상 밝기값? 원본의 색상 밝기값. 됐니? 자, 그럼 봐 여러분. 결국에는요. 역변환으로 2, 4번 중에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어. 됐니?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좀 이따 그럼 판단을 한번 해보자. 역변환 발제도 해가지고 최소한 좁혔어요. 역변환 빼고. 자, 발제도 해보니까 어때요? 없어. 없고 결국 뭐야? 그림 이해하시면 되잖아. 얘들아, 그림 이해해봐. 아, 얘는 봐. 원본이죠? 아이고. 우리는 이 원본에다 뭘 넣고 싶은 거야? 이게 내 거라는 증명인 워터마크 정보를 넣고 싶은 거야. 워터마크 이미지를.
근데 아까 어떻게 넣었어? 원본 이미지 그대로 놓고 픽셀 하나에 데이터 하나 넣어서 워터마크 넣어줬잖아.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원본을 일단 주파수 값의 분포도로 아예 다른 그림으로 바꿔버린 거야. 시각적으로. 데이터 값으로. 그래서 거기 어떻게?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을 해. 근데 예를 들면 봐. JPEG의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높은 주파수 배치해버리면 제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만 넣으면 안 되고. 맞죠? 자, 그럼 봐봐 또. 낮은 주파수에 넣으면 어떻게 돼버려? 시각적 인식이 커져버리잖아. 그러니까 JPEG 같은 건 어디다 넣어줘야 되겠어? 중간에다 적당히 넣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해됐니? 근데 역변화는 어떻게 된대? 이게 이렇게 여기만 박혀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어떻게 고르게 분포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야. 자, 역변환이 뭘 변환하는지는 잠깐만. 원본 이미지랑 똑같잖아. 아, 역변환이 뭡니까? 주파수 값 분포표로 바뀐 이미지 파일을 다시 원본 이미지 형태로 바꿔준다는 거잖아. 근데 원본 이미지가 아닌 이유는 워터마크 정보가 삽입된 거니까. 결국 뭐야? 원본 이미지와 워터마크 정보가 들어가서 원본 이미지와 정보가 삽입된 이미지 비교해보시면 녹색 워터마크 정도만 차이가 생겼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야 얘들아, 그 얘기라고. 결국 그림 보고 이해를 했더니 줄글로 100% 처리할 수 있게끔 주신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역변환하게 되면 고르기는 분산되기 때문에 아마 고르기는 같지 않을까라는 전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봐. 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 주파수 값이 지금 작은 애잖아요. 맞니? 주파수 값이 작을수록 인식을 우리가 지각을 많이 한다며. 즉 가의 주파수 값은 작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변화가 크다고 느끼지 않겠니? 끝났네. 즉 정리하면 가에 삽입하면 주파수가 작고 따라서 우리는 얘가 시각적 변화가 크다고 볼 것이고 시각적 변화가 크다고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군?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반면에 역변환을 쓸 때는 그냥 고르게 분산된다라고 나오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어? 그래. 어느 주파수 값에 삽입하든 원본 이미지의 전역에 고르게 형태가 된다. 가에 넣든 나에 넣든 다에 넣든. 아, 다시 재처리해봤더니 4번 선지는 그걸 어디다 넣든 더 고르다는 없구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더라는 한 단어가 틀렸다는 게 보이려면 주제구조 처리에 의해서 그 특정 단어가 좁혀져 있어야 바로 확인이 되지.